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셀프 변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 없다. 비상입법기구 메모 준 적 없다. 탄핵 사유를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듣거나 듣고 이행까지 했다고 증언한 내각과 군,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든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를 통째로 흔드는 사이 미국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표류하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할 창구조차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이 탄핵 심판적 모습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었습니다. 변호인단의 안내를 받아 피청구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맞는지부터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2차례 신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질문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책상을 치며 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쪽지를 만든 사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쪽지 내용이 모순된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의 말을 모두 거짓말로 만들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한 적 없다. 비상입법기구 메모 준 적도 없다. 탄핵 사유를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지시를 증언한 내각과 군, 경찰, 그리고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그날 밤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오는 걸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 하나하나가 모두 헛것을 보고 헛것을 말하는 셈이 듭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준 쪽지를 언급했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걸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정만 기억은 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해 이들의 국회 증언을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군, 경찰, 국정원 관계자도 최소 6명입니다. 비아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체포조 사무실 칠판에 14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2차례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끌어낸 국회의원 등을 구금할 시설을 점검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이외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화로 윤 대통령에게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자신의 명을 받은 장관, 군 사령관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낸 윤 대통령은 본인이 불리해지자 사흘 만에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선거제 위에 기반하는 엄연한 공당인 국민의힘까지 이제 공공연하게 부정선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까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절친이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전체적으로 스크린해보려 팩트체크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인 신동욱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에 대해선 부정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으니 의혹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다고 믿는 부분들이 있고 저 역시도 선거를 치러보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백골단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의원은 SNS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 엄청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윤 대통령은 직을 걸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당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 정도로 취급해왔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 아예 공개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내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서부지법 다음은 헌법재판소다. 헌재를 불태울 거다. 이렇게 외쳐온 극우 유튜버들과 극렬 지지층은 오늘 헌재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경찰도 버스 190여 대를 동원해 차벽을 세우는 등 경비를 강화했지만 한 여성이 또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윤 대통령 지지자가 길을 막아선 경찰을 밀칩니다. 경찰이 친 바리케이드를 몸으로 밀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헌재로 몰려들면서 종일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헌재 앞 집회에는 경찰 추산 4,000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집회 신고가 되지 않은 곳까지 지지자가 밀려들며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여계시는 것이 이 신고 집회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집회가 아니에요. 오늘 오후 1시 반쯤엔 경찰을 폭행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우발 사태를 대비해 경찰 버스 192대를 동원해 차벽을 세웠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전날부터 헌재 앞으로 모이자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헌재로 많이 모여주셔야 돼요. 헌재로. 무조건 많이 오서 길을 메꿉시다. 그냥. 한 10만 명 나오면은 다행히 헌재 앞까지 막 밀려가는 거야. 막. 이틀 전 열린 광화문 보수 집회에선 서부지법 폭동을 언급하며 다음은 헌재라는 겁박도 나왔습니다. 또다시 법을 농단하고 사기한다면 국민은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불태울 것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 국민들은 보여줬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 커뮤니티에도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게 트럼프의 선언입니다. 먼저 파격과 논란의 연속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을 정강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역대 대통령과 달리 성경에 손을 올리지 않은 취임 선서부터 지지자들 앞에서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펜을 던져주는 퍼포먼스까지 취임 첫날부터 논란과 파격이 이어졌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환대를 받을 때만 해도 미국 정치의 전통이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차 담배를 갖고 같은 차를 타고 이곳 의사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전임 정부를 독하게 비판하자 바이든은 불쾌한 기색이었고 For many years, a radical and corrupt establishment has extracted power and wealth from our citizens. 선물 보따리를 받은 우주 개발자 측근 머스크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Launching American astronauts to plant the stars and stripes on the planet Mars. 취임식을 마치고 나온 비공식 연설에선 특유의 허위 주장도 다시 꺼냈습니다. 2020, by the way, that election was totally rigged, but 지난 2021년 의사당 폭동 관련자 1,500여 명에 대한 사면도 취임 첫날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첫날에만 40건 넘게 서명한 행정명령은 그야말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First,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취임식에서 일기 당시 부부 불화설의 도화선이 됐던 허공 키스까지 다시 화제에 오르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둘러싸고 불확실성만 확실하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